관절염 때문에 답답하게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부모님들 뵈면은 자식 입장에서도 참 속이 상한데 지금부터 그래서 관절염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법, 체중 조절 333의 법칙. 이게 뭘까요? 네, 체중 조절 333 법칙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하시는 방법입니다. 3개월 동안 3kg을 감량하고 3개월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3kg 정도 체중을 감량하시게 되면 체중 부하 실리는 것까지 생각하면 무릎 입장에서는 15kg 정도의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그렇구나. 도움이 되고요. 네. 또 두 번째 포인트는 3개월에 걸쳐서 3kg을 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kg. 일주일이면 250g 정도를 빼는 거거든요.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빨리 많이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하시면 물과 근육만 빠지고 지방은 빠지지 않아서 요요가 옵니다. 그리고 무릎 주변의 근육도 같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병행해서 천천히 체중 감량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알아봅니다. 발받침대를 사용하라. 발받침대. 네, 김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가정에서 생활을 하실 때 보면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서 어떤 TV를 시청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앉았다가 움직일 때 굉장히 좀 뻣뻣해지고 아픈 경우가 많은데 오랫동안 앉았다가 구부러진 자세에서 움직일 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댁에서도 좀 무릎을 펴고 있는 게 좋은데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발받침대를 사용해서 무릎을 상대적으로 좀 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 저처럼 이렇게 발받침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건가요? 네,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조금 높이를 조금 더 높이시면 높이를? 네. 그러니까요, 살짝 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임시방편으로 높이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네, 해서 이런 느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편하네요. 무릎이 상당히 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발받침대를 적당한 높이, 즉 고관절 높이로 하면 또 너무 높으면 허리에 좀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살짝 낮추면 무릎은 쭉 펴주면서 네. 편하게 앉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발받침대를 운동도 사용하는 바른 것도 자세, 좋습니다. 쉬는 것도 바른 자세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자, 세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라.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햇볕을 자주 쬐시는 거를 권유드리는데요. 관절 자체에 뭐 햇빛이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주변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시면 우리 몸에서 활성화,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 D가 많이 합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뼈도 같이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혹시 햇볕만 쬐지 마시고 걷기까지 하신다면 네. 근육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보통 햇빛을 쬐다고 하면 선크림 다 바르시고 팔토시 하시고 긴 바지 입고 나가시는데 이렇게 하면 비타민 D는 네. 합성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팔,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노출시키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또 부가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골관절염 있으신 분들 보통 같이 있는 불편함이 수면 장애시거든요. 네.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져서인데 중요하구나. 햇빛을 보시면 멜라토닌도 같이 잘 합성이 돼요. 네. 그래서 무릎도 보호하고 잠도 잘 잘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진짜 있습니다. 특급 비법. 네,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부모님 모시고 좀 산책 한 바퀴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방법 공개합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주변 조직을 강화하라 나왔습니다. 신 교수님. 예, 무릎은 구부리고 피는 거 이해해도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근력이 약화되거나 나이가 들게 되면요. 요 주위 조직들이 약해지면서 무릎이 흔들림이 더 강화가 돼서 관절염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조직들을 강화하게 되면요. 무릎이 악화되는 것을 갖다 방지하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가 없으면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절 주변 조직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 배워볼게요. 최 트레이너님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네. 무릎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네. 무릎 관절 주변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무릎 안정화 운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깨 넓이로 바르게 서주시고요. 양손을 허리에 잡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허리 높이까지 들었다가 무릎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무릎을 쭉 펴주세요. 다시 접어주시고
내려주세요. 반대편 무릎을 들어서 쭉 펴주시고 자, 발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끝을 쭉 뾰족하게 만들어서 펴줍니다. 어우, 접었다가 내려주시고요. 이 동작이 중심이 잡기 힘드시면 네네. 의자를 옆에 두시고 그렇겠네요. 펴주시면 넘어지면 됩니다. 위험하니까. 자, 그럴 수 있으니까. 자, 무릎 접었다 펴주기 네. 10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접어서 쭉 펴주시고 접었다 내리고 왼쪽 접고 쭉 펴고 오, 접고 허벅지에 힘이 내리고 자 무릎이 바짝 떨어지지 들어가는데요? 않게 쭉 펴주세요. 접고 내리고 무릎이 떨어지지 않게 쭉 내리고 무릎 들고 펴고 접고 내리고 들고 펴고 자, 이건 몇 회 정도 해야 될까요? 1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마지막 한 번만 펴고, 접고, 왼쪽 내리고. 접고 펴고 접고 오. 내리고 자 동작이 어렵지 않으면서 굉장히 네. 힘들죠? 네, 힘들어요. 어렵지 않은데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무릎 주변을 안정화시키고 네네. 더불어서 허벅지 근육까지 강화시켜주는 네.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번엔 의자를 뒤로 놓으시고 네. 자 이번엔 어깨 넓이 발을 벌려준 상태에서 네. 천천히 무릎에 힘을 주시고 네. 스쿼트처럼 앉아주십니다. 어.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힘있게 쭉 펴주세요. 발목이 꺾이지 않게 발끝을 뾰족하게 해주겠습니다. 내리고 일어나시고 자 다시 앉으면서 이번에 왼무릎을 쭉 한번 펴보겠습니다. 내려주시고 일어나고 이번에 또 앉아주시면서 이번에 양무릎 한번 펴볼까요? 쭉 오. 내려주시고 자 두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면서 오른무릎 쭉 펴주고 내리고 다시 앉으면서 왼무릎 쭉 펴주시고 자 이번에 양쪽 무릎 쭉 한 펴봅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자 오른쪽 무릎 쭉 하나. 펴주고 내리고 자 왼쪽 무릎 쭉 펴주시고 둘. 내리고 양쪽 무릎 마지막 쭉 펴주시고 내리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춤도 재밌고 잘 또 외워야겠어요. 운동이 좋죠. 벌써 온몸이 약간 뜨거워졌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동작으로 네네. 무릎을 잘 관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잘 잘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리로 무릎 모실게요. 주변 근육 단련에 도움되는 운동 배워봤고요. 바로 이어서 어깨, 손목에 도움되는 운동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어깨, 손목, 발목 관절에 좋은 요가 운동법. 어깨 관절에 좋은 요가는 수건을 준비해 주시고요. 엎드려서 진행하는데요. 엎드린 상태로 손을 뒤로에 수건을 팽팽하게 잡아주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상체를 들어 올렸을 때 수건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며 날개뼈 사이에 능형근에 힘이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힘을 준 상태를 약 5초간 유지하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음 손목 관절에 좋은 요가인데요. 손을 쭉 편 채 손바닥을 앞으로 밀어 왼손으로 손가락을 잡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손목을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틀어주며 호흡을 10회 정도 유지합니다. 손목의 안쪽 관절을 늘려줬다면 이번엔 바깥 관절을 늘려줄 차례. 주먹을 쥔 상태로 반대쪽 손이 손등을 감싸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간단한 손가락 스트레칭, 손 사이사이에 2개의 손가락을 넣어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팔을 쭉 펴주는데요. 손이 바닥을 밀어낼 때 손목 앞쪽과 전완근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껴줍니다. 손이 바닥에 다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 밑에 수건을 두툼하게 깔아두고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발목 관절에 좋은 운동은 자리에 누워 수건을 허벅지 뒤에 둘러 다리를 잡아준 뒤 발끝으로 원을 그리며 발목을 돌려주는데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뒤 발목만 움직여서 원을 그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 관절을 위한 마지막 요가. 매트 위에 손을 팔꿈치가 펴지도록 바닥을 짚고 무릎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줍니다. 한쪽 다리를 골반 옆으로 쭉 뻗은 다음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데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발목 주변의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발등의 근육은 물론 발목 관절과 주변 근육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뻗어 숨을 마시면서 하늘 방향, 내쉬면서 땅에 붙여주기를 반복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 관절 건강 지켜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틈틈이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또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 운동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교수님? 네, 이제 어깨 특히 이제 어깨 주변에 있는 그 근육이나 힘줄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들은 이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반복할 때 상당히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은 조금 그 가급적 그 제한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에 반복적으로 어떤 운동 목적으로 어깨 위로 손을 많이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회전근개라고 해서 그쪽 그 힘줄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은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